아직도 망설이세요? 공사비, 폭등 속 센텀레알이 답인 이유. 2026년 1월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은 비용의 역습을 맞이했습니다. 남천동 하이엔드 아파트 분양가 평당 5,200만 원 돌파. 이제 평당 3, 4천만 원대 아파트는 다시 오지 않을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해운대 센텀 생활권을 누리면서도 6개월 전 가격 그대로, 심지어 입주 때까지 돈 한 푼 들지 않는 곳. 오늘 소개할 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자산. 현재 분양이 80% 완료된 롯데 하이엔드 센텀레알입니다. 왜 지금이 막차인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 1월 부산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롯데건설 루엘 리버파크 센텀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록적인 공사비 상승에 고금리 기조까지 맞물린 이 시점에 평당 4,400만 원, 이 가격표를 단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아니면 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지, 이걸 두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용 상승 구조나 상품 가치를 볼 때 지금이 아니면 다시 잡기 힘든 기회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요. 지금 거시경제가 워낙 불확실하고 또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시장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현실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0%입니다. 이게 여전히 긴축 기조가 뚜렷하다는 뜻이고요. 가계부채 부담은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약해져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평당 4,400만 원? 저는 이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미래가치라는 그 불확실한 약속만 믿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명백한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글쎄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요.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프레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수요가 늘고 준다, 이 논리만으로는 현재 시장을 더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핵심 동력은 비용의 구조적 상승, 다시 말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지금 이 평당 4,400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미래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될 겁니다. 이미 건설 원가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고요. 이건 필연적으로 한 2, 3년 뒤에 아주 극심한 공급 절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단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금융 혜택의 실질 가치를 더하면 보이는 가격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계산이 딱 나오죠. 오히려 지금처럼 명확한 신호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게 더 큰 기회비용을 낳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올랐다는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비가역적이고 구조적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사실 비슷한 논리가 있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분양가는 영원히 오를 거다 그랬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수요 붕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지금의 비용 상승이 만약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수요가 위축되면 상당 부분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 혹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일부 상쇄될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하는 건 시장의 역동성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닐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2008년하고 지금은 비용 상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 원자재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가 견인한 측면이 컸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025년 11월 기준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이미 132.45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시멘트, 철근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같은 규제들, 이런 것들은 기업의 책임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해서 영구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법안들이에요.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이 법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건설 현장의 안전 기준이 낮아지진 않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인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규제 비용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요즘 프리패브 공법이라던가 빔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죠. 비용 상승이 영구적이라는 주장은 이런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이 비용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속도가 지금의 비용 폭등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전방위적인 비용 상승이 이미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죠. 2027년에서 28년 사이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할 그 신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자,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지금의 르엘 리버파크 센텀과 똑같은 스펙, 그러니까 67층 초고층의 하이엔드 커뮤니티, 최고급 수입 마감재를 갖춘 아파트를 3년 뒤에 분양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른 변수는 다 빼고 아리 보수적으로 연 10%의 공사비 상승분만 반영해도요, 평당 분양가는 6천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와, 6천만 원이요? 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금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건 3년 뒤에 약 3억 7천만 원을 절약하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기다리면 더 싸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죠. 그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좀 치명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수요는 일정하다는 가정이요. 하지만 부산 인구는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고소득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하잖아요. 미래의 공급 부족이라는 예측보다 고금리랑 경기 둔화로 인한 현재의 구매력 붕괴가 시장에 더 즉각적이고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거든요. 아주 강력한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그 기준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게 바로 2025년 7월에 분양했던 서밋 리미티드 남청입니다. 이 단지가 평당 5,191만 원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을 기록하면서 부산 시장의 가격 상단, 그러니까 앵커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불과 20일 차이로 먼저 분양했던 루엘 리버파크 센텀은 한때 고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남천 서밋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합리적인 가격의 하이엔드로 시장의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잠깐만요. 남천동의 단 하나의 사례가 재송동을 포함한 부산 전체 시장의 심리를 바꿨다고 보시는 건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남천동은 전통적인 부촌이고 학군이나 인프라 면에서 재송동하고는 비교 대상이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소득 수준이나 선호도가 명확히 다른데 어떻게 남천동의 가격이 재송동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하이엔드 시장의 수요자일수록 오히려 입지의 미세한 차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입지적 차이는 존재하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도단지가 가격의 천장을 뻥 뚫어주면 그 아래 단지들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다시 평가받고 갭을 메우려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평당 4천만 원대 하이엔드 아파트를 비싸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평당 5천만 원 시대로 가는 마지막 열차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쟁단지보다 평당 7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이 가격 포지션이야말로 앞으로 시장 회복기에 가장 큰 가격 상승 여력을 가진다는 아주 강력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비용 상승이나 가격 인식의 병화에 대한 논리가 그렇다 쳐도요. 결국 청약자들은 본인 통장 잔고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금융 혜택 매력적인 거 사실이죠. 하지만 수억 원의 대출 원금 자체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해도 결국 입주 시점에는 여전히 높을지 모르는 그 금리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은 똑같잖아요.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는 그 금융 혜택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한번 숫자로 계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그냥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에요. 자, 84제곱미터 분양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중도금 60%는 9억 원입니다. 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아주 보수적으로 연 4.5%라고 가정하면 3년간의 중도금 이자가 약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시행사가 이 금액을 대신 내주는 건 수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를 6천만 원 할인받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라고 봐야죠. 6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15억 원이라는 총 분양가에서 보면 약 4% 수준의 할인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2, 3년간 시장이 한 10%만 조정을 받아도 그 혜택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혜택이 지금의 시장 불확실성을 감수할 만큼의 충분한 안전 마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약금 5% 조건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통상 분양가의 10에서 20%를 초기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5%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계약금이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단순히 초기 부담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요, 이 고금리 시대에 7,500만 원의 추가 현금 유동성을 3년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돈을 연 4% 예금에만 넣어둬도 3년간 900만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이 생겨요.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강력한 금융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결국 낮은 진입장벽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다음에 그 거대한 원금 상환의 부담은 미래의 시장 상황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구조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랄까, 금박을 입힌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논리를 다 감안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비용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재송동이라는 입지와 상품성이 과연 온전히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다른 단지와의 결정적인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살롱드 르엘이라는 커뮤니티 시설을 그냥 단순한 부대 시설로 보시면 안 돼요. 단지 3층 전체를 사용하는 약 3,300평, 축구장 1.5배 크기의 거대한 소셜 플랫폼입니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탁 트인 수영강을 파노라마로 바라보는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하고, 호텔식 조식 서비스를 받고 테라피 스파에서 피로를 푸는 일상. 이건 다른 어떤 아파트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경험 가치를 제공하고요. 이 가치는 그대로 자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심지어 입주하고 2년 동안은 운영비까지 지원해주죠. 커뮤니티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게 학군이나 교통 같은 입지의 근본적인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라는 건 언제나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약속된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근거가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요? 입지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2027년이면 단지 바로 옆에 해운대구청 신청사가 이전해 옵니다. 여기가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은 제2센텀 도시 첨단 산업단지, 바로 부산형 판교의 개발입니다. 여기에 ICT, 바이오 같은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을 직주근잡의 최고급 주거지가 바로 여기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의 재송동이 아니라 입주 시장에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진 뉴센텀의 중심부로 평가받게 될 입지라는 뜻입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계획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건설 원가 상승이나 공급 절벽 같은 거시적 흐름, 그리고 남천동과의 가격 비교를 통한 시장 심리 분석은 분명히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높은 총 분양가와 입주 시점의 금리라는 현실적인 부담, 그리고 아직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발호재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허들로 남는다는 점, 이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실한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사회에서 아주 신중한 저울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금리 변동이라는 단일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가격은요, 거스를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2025년의 원가로 미래의 최상급 자산을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비용 상승과 공급 부족이라는 파도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논의는 우리가 마주한 높은 금융비용이라는 현재의 파도와 부동산의 구조적 비용 상승이라는 거대한 조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상반된 두 관점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영강, 센텀을 걸어서 누리고 3,300평 살롱 드르엘에서 호텔 같은 일상을 보내는 셈. 이 모든 것을 2026년의 물가가 아닌 2025년의 가격으로 선점하시오. 망설이는 시간에도 공사비는 오르고 좋은 동호수는 사라집니다. 계약금 5%로 부산의 랜드마크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051-909-7337 센텀레르 현대부동산으로 전화 주셔서 자녀 세대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결정이 4년 뒤 수억 원의 가치 차이를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